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력거래소의 심현보라고 합니다. 지금 경인지사장을 맡고 있는데 경인지사에서는 그 비수도권 1호사 KV 전력계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섹터 커플링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최적화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섹터 커플링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지역, 시나리오 구성, 입력 데이터, 결과 분석, 재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셨지만은 저희가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각 국가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핵심이 전력 부분이고요. 전력 부분에 재생에너지를 듬뿍 입력을 해서 거기서 남는 전기로 수송과 냉난방 등 CO2가 많이 나오는 섹터를 탄소 중립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여타 부분과 커플링해서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 많이 들어가면은 전력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양이 뜨는 날과 구름이 끼는 날 간의 전력계통 내에서의 어떤 그 발전량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도 2019년도 4월 10일과 11일 바로 하루 상간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태양이 뜨는 날은 태양광이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력계통에서 컨벤셔널한 발전기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EMS에 올라오면은 부하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태양이 뜨지 않는 날은 또 태양광이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수요, 컨벤셔널한 발전기가 더 많이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 편차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시부터 10시 사이에 원자력 한 5기 정도, 520만 킬로와트 정도의 편차가 발생을 했고요. 13시 같은 경우에는 한 원자력 6기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은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태양광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전력거래소는 이런 태양광에 의한 그 전력 수요 증감발을 맞추기 위해서 개통운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써서 개통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커플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파워 섹터에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넣고요. 탄소 중립인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넣고, 거기서 나오는 남는 전력을 가지고 히트 섹터라든지 트랜스포트 섹터, 그 다음에 그래도 나오면은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퓨얼셀로 발전을 하거나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로 자동차를 몰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EU에서는 2018년도에 EU 국회에서 EU 탄소 중립 전략으로 섹터 커플링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100% 실현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섹터 커플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섹터 커플링 중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인데요. 전기자동차는 이렇게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죠. 그 배터리가 항상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고, 그 저장을 한 에너지를 전력계통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 방법으로는 에너지 플랜 버전 15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 플랜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 단위로 8,760시간 시간 단위로 분석을 해서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이나 운영 전략 수립에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와 그 모델링에서 나온 아웃풋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에너지 플랜의 모델링 구조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은 제주도 전력계통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뭐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총 전력 사용량이 550 테라와트-아워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한 6, 7 테라와트-아워 정도밖에 안 되고 1%가 좀 넘는 건데, 현재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차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없는 섬 제주 CFI 2030년도까지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제주도에 이런 태양광을 1.4기가와트, 육상풍력,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총 4기가와트를 보급을 해서 탄소를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주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5월 26일 날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제주도의 초과발전 차단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3차례 거쳤지만은 2020년도에는 201회, 내년에는 뭐 240회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늘어나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구성입니다. 기존 시나리오부터 전기차를 지금까지 이렇게 충전해오던 방식으로 덤프 차지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남는 전기를 고압 DC 전력망을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육지로 이제 뽑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린 H2를 또 생산하는 방법, 전기차를 활용하되 스마트 차지하는 방법, 남을 때만 전기차로 충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충전된 에너지를 전력계통에 이용하는 VTG의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설정을 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0%를 차단을 100%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좀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5%까지는 차단하는 걸 허용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섹터 커플링으로서 연구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많은 논문들을 봤는데, 근데 사실 해외,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 섹터 커플링에 대한 연구, 특히 에너지 전환으로 해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섹터 커플링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U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 전략을 넷제로 전략으로 이제 활용할 건데요. 이러한 그 입력 데이터를 좀 보시고 이제 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력 수요는 8차 수급 계획에 제주도 목표 수요를 발전단으로 환산을 했고요. 공급 설비는 좀 아까 제주도 CFI와 우리 8차 계획에서 수립한 것을 입력 자료로 넣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연도별 기상 변화를 좀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평균 이용률을 활용을 했습니다. 비용 자료는 LCOA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데니시 에너지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쪽에 해외에서 나온 비용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료 가격은 브렌트 스팟 프라이스라든지 헬리어브, 내추럴 가스, 그 다음에 바이오주의 같은 경우는 중부 발전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자동차 연료비는 이제 페트로넷에서 공시된 그거를 30년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개수 및 가격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그 다음에 배출권 가격은 LCO 연구 때 활용된 자료를 했고요. 할인율은 기재보사 예타할 때 4.5%를 쓰니까 그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전기차 데이터는 제주연구원에서 공시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현재 제주도는 38만 6천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 18,000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소비량 패턴을 보면은 경부화 시간대, 중부화 시간대, 최대부화 시간대 이렇게 봐서 경부화가 한 42%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경부화는 심야 시간대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남아서 커테일먼트 하는 시간들은 낮에, 특히 이제 봄철, 가을철 10시부터 12시, 3시까지 이때 많이 커테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태양광이 많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요금 구조가 이게 약간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전기차 충전을 태양광이 많이 발전될 때 충전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2030년도 제주도 전기차 보급 대수는 BNEF에서 전망한 그 증가율을
2019년도 제주도 차량에 국해서 43만 대로 추정을 했고요.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의 한 76% 현재 갖고 있는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봤습니다. 자동차 운행 패턴이 중요한데요. 교통연구원 2014년도 자료를 활용을 해서 쭉 제주도에 이제 일일 패턴을 가지고 일주일간 패턴을 만들고 일주일간 패턴을 8,760시간으로 1년 패턴을 만들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이제 파킹을 해놓고요. 그 파킹한 것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전기가 남을 때는 충전을 하고 전기가 개통에 모자랄 때는 방전을 해서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계통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전력 수급을 분석을 했고요. 1차 에너지 소비량, 그 다음에 연간 애뉴얼 코스트를 100만 USD의 디멘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나리오별의 CO2 100만 톤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모델링에서 입력 데이터만 정확하다면은 바로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쭉 나열을 해보면은 기준 시나리오는 전력 수요는 쓰되 전기차를 화석연료 자동차 내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 시나리오로 했고요. 전기차로 보급을 해서 그걸 차지를 했을 때 차지를 해도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 체제 내에서 경부하 시간대에 더 많이 하고 중부하 시간대에 좀 적게 하고 이런 차지 패턴을 가지고 한 것이 EV 덤프 차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차단량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67 테라와트아워를 차단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테라와트아워에 공학이 아닌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규문지를 의아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가정에서 소비하는 거 3kW지 않습니까? 보통 한 300kWh를 한 달에 쓰는데 이거는 kWh보다 10의 9승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V 덤프 차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줄어들고요. ESS라든지 HVDC로 전력량을 육지로 뽑아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V 스마트 차지, 전력이 남을 때 더 많이 차지하고 전력이 모자랄 때는 덜 차지하는 그럴 때는 1.33테라와트의 차단이 필요한 걸로 나왔고요. EV V2G, 전력이 남을 때는 차지를 했다가 모자랄 때는 오히려 개통에 기여를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봤을 때는 차단량을 0.89테라와트아워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요 비용, 애뉴얼 코스트를 계산을 할 때 그린 H2 시나리오는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요금을 제로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력 요금을 제로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린 H2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린 수소 생산 원가의 88.5%가 전기 요금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여기 나온 연간 소요 비용은 그걸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쭉 분석한 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전력 수요 부분은 이렇게 계절별로 8,760시간, 여름에는 많이 사용하고 봄, 가을철에는 좀 줄어드는 패턴을 유지를 했고요. 이게 이제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발전원별 발전, 거기에 이제 내추럴 가스도 있고 바이오 중유 발전기도 있고 이제 풍력, 태양광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8,760시간으로 쭉 나열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발전원별 발전이고요.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 해상풍력 발전을 같은 디멘전 좌측에 스케일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1.4기가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2030년도에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시면은 봄, 가을철에 많이 발전을 하고 여름철에 좀 줄어들고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450메가와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22%를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에 비해서 적은 양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상풍력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거를 오른쪽 밑에 쪽에서 이제 해상풍력 발전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 발전원별 발전과 전력 수요를 합쳐가지고 남는 전력의
이제 오른쪽 위에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초과 발전량과 차단 필요량을 나타냈고 빨간색이 차단 필요량이고요. 이 녹색이 초과 발전량인데 이제 녹색은 지금 현재 있는 HVDC로 육지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8,760시간 일정하게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려가지고 빨간 거는 이제 차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EV 덤프 차지 시나리오인데 지금 주목할 거는 좌측 하단의 초과 발전과 차단 필요량입니다. 아까 기존 시나리오와 봤을 때 그래프가 굉장히 작아진 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V2G 시나리오입니다. 초과 발전 및 차단 필요량이 굉장히 작아졌죠. 그래서 전기차만 잘 이용하더라도 제주도에 넷제로를 달성하면서도 초과 발전량을 차단하지 않고도 이렇게 교통 운영을 안전하게 하면서 제주도의 전력과 수송 부분의 넷제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의 고민이 너무 많이 신재생 계획을 세워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하는 연구력을 좀 추진할 모양이던데요. 제가 느낌상으로 이 EV 전기자동차를 활용을 하고 제주도에 또 넷난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좀 지역 난방처럼 아파트 단지에 저장했다 이용한다든지 또 거기 보면 산업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을 전력화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지금 계획 세운 것보다 더 많은 신재생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V2G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EV 덤프 차지와 EV 스마트 차지, EV V2G의 시나리오별로 차단 필요량을 보시고요. EV V2G의 시간대별 충방정 2030년도에 1월 첫째 주입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이 그래프인데 V2G 차지라고 표시는 파란색이 전력이 남을 때는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겁니다. 전기차가. 그리고 V2G 디스차지는 방전하는 겁니다. 저렇게 통해. 근데 이게 이제 되려면은 많은 또 장애가 있겠죠. 충전기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능한 충전기를 바꾼다든지 전기차도 충방전이 자유로운 지금 현재 전자차라든지 나온 게 다 테슬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실증도 해봐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은 있지만은 이거를 지금부터 좀 노력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3차 애기본에 보면은 2040년도까지 840만 대의 전기차를 우리 한국에 보급하는 걸 목표를 잡아 있고요. 저는 그게 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V를 활용한 넷제로 전략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었는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아서 수익을 못 남깁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남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테슬라가 주목하는 사업이 이 전기차를 이용한 그 에너지 산업입니다. 테슬라가 판매되는 50%가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거를 테슬라가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상태에서 중국의 전기가 남을 때는 충전을 시키고 모자랄 때는 방전을 시키고 물론 이제 전기가 파킹이 돼 있을 때는 차가 이렇게 콘센트에 꼽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전기 자동차 주인들도 일부 보상을 받고 테슬라도 수익을 남기고 이런 전략을 쓸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전략을 써야 될 연구를 할 시기가 됐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송전망이 적기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송전망 버틀렉이 걸려서 또 재생에너지 차단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전력시장에서 가격 시그널에 따라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력시장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제 코스트 베이스드 풀이라고 하는데 아직 초보적인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 제도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급한 게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을 전기차에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최대부와 경부와 중부와 요금 제주도만이라도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경인지사에 보면은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전남 지역과 전북 지역의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는 때는 오히려
배전변전소에서 조류가 거꾸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이 남는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뭐 남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부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도 좀 차별화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시급합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지금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서 들어와라 하는 뭐 건축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보 회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굉장히 좀 저한테는 흥미로운 그런 발표였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차장님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이 연구는 현재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탄소 없는 섬 해가지고 실제로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전력 수급계획 이런 데서도 굉장히 유용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간단한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신 방법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에서 아까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발전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2030년에 해상풍력의 설비용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방법론은 아까 이제 그 모형은 에너지 플랜이라는 모형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올보 대학의 전기공학과에 헬릭 룬트 교수라는 분이 1999년도에 개발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버전 16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에너지 플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 플랜은 사실은 유럽 쪽의 일부 대학에서 학부에서 아니면 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2050년도에 그 에너지 100%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그분들은 말하는데 그거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할 때 에너지 플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그걸 사용을 했고요. 저희 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풍력 발전이 한 17기가와트가 2030년까지 공급되고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기가와트가 해상풍력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지금 울산 앞바다에 6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지금 세우는 뭐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이 발달했으니까 플로팅 이게 이제 해상풍력이라는 게 수심이 50m가 넘으면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서 기초를 하고 수천 톤에 되는 그러한 그 풍력 발전기를 지지를 해서 한다는 것이 경제성으로 보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원거리에 바다에 나가서 플로팅 배로 띄워서 그걸로서 이제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걸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서남해 풍력 목포 앞바다도 영광 앞바다에도 1기가와트 해상풍력을 좀 추진하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30년까지 1.9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과 답변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그 심현보 회원님의 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